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10월 29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주말을 앞둔 금요일장인데 시장이 생각보다 좋지 못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보통 금요일 시장은 주말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쉽게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1.3%, 코스닥은 0.8%의 낙폭을 보여주었고 3000포인트하고 1000포인트, 오늘은 의미 있는 지수대를 이탈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오늘은 카카오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파란불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종목들이 1% 이상, 많게는 2%, 그리고 셀트리온은 7% 가까이도 급락이 나왔네요. 그리고 어제 흐름이 좋았었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3% 이상의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은 정말 시장이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오늘도 게임주가 강세를 보여주었고 또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이쪽 섹터를 제외하고는 마찬가지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고 또 셀트리온 그룹주도 코스닥 쪽에서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대량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외국인은 8천억 규모의 매도세를 보여주었네요. 자, 최근에 조금씩 반등을 보여주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크게 꺾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조금은 개선이 되어야지 조금 더 시장을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외국인이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양호했었던 SK하이닉스. 오늘은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의 매도폭은 그렇게 크다고 보여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유일하게 보합을 보여주었던 카카오. 카카오는 외국인이 순매수로 보여주었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로 보여주었네요. 자, 그리고 오늘 급락이 나왔었던 셀트리온. 오늘은 연기금과 금융투자가 중심이 되어서 강한 매도세가 나왔고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큰 폭의 낙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10월 2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 SDI, SKC, HMM, LG화학, 카카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대체적으로 2차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네요. 그리고 기관도 SKC, 카카오뱅크, 현대중공업, LG이노텍, 이마트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은 정말 좋았었는데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오늘 새벽에 종료되었던 S&P 500 같은 경우에는 1%의 상승이 있었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1.4%의 상승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경신하였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0.7%의 상승이 나오면서 신고가는 아니지만 신고가 근처에서 지수가 마무리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코스피 분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제가 촬영 시점에 0.6%, 기대했던 것과 달리 약세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자, 일단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을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장중에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시면 어제 미국 시장이 개장했을 때 그때는 정말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정규 시장이 끝나고 나서 이때부터죠. 이번에는 정규장과 다르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하고 아시아 시장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규장만 놓고 비교해봤을 때는 솔직히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정규 시장 외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나스닥 선물지수가 급락이 나오는 만큼 실제로 장중의 흐름보다는 현 시점의 흐름, 그런 것이 조금 더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고 이해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어제 미국 3대 지수가 장중에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바로 많은 기술주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한몫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을 보시면 예상치를 하회하는 성적이 나왔거든요. 예상치는 2.8%였다면 실제로는 2%가 나오면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을 공존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실제로 구글이라든지 또 테슬라, 다양한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GDP 성장률에 대한 둔화 우려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기업들의 실적, 이런 부분이 리스크를 잡아주는 하나의 요인이었고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좋구나.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녹아들면서 어제 강한 상승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국내 시장에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최근 3개월 동안의 추세를 보시면 솔직히 우하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에 기아자동차라든지 또 포스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는 만큼 저는 지수가 마냥 하락할 만한 이유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 시장하고 다르게 빠르게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솔직히 답답한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갈 수 있는 종목들은 때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하다는 것은 최근 3개월 동안의 지수가 약세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부추길 수 있는 주된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그런 측면에서 오늘 상승이 나왔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국내 시장이 적용을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를 해보신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코스피의 월봉 차트고요. 그리고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6년간의 차트를 띄워놨는데 여기서 지수에 크게 하락이 있었던 구간이 지난 2008년하고 그리고 2020년 초반 이때였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구간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급락이 나올 때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이유가 시장에 계속 노출이 되었던 장기적인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고 최근의 코로나 사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테이퍼링 이슈라든지 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의 디폴트 이슈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이슈 지금처럼 시장에 노출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장에 녹아들 수 있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수의 장기적인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또 최근의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시장이 알려진 악재, 그리고 계속 노출된 악재, 그런 것들은 시장이 추세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주된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다만 지난 2008년이라든지 최근의 코로나 사태, 시장은 예상치 못했던 악재에 의해서 더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좀 꺼리는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수의 흐름도 약세를 보이고 또 경기가 꺾일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도 있고 중국의 부동산 이슈 그리고 연말의 대주주 양도세 이렇게 지금 부정적인 이슈들이 머릿속에 많이 맴돌고 계실 텐데 조금은 시장에 노출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방향성 자체를 장기적으로 하락세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보시고요. 시장에 보다 큰 파급력을 미치는 이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슈와 재료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아니라면 너무 노출된 재료에 대해서 크게 겁먹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이슈 그리고 금리 인상 모두 마찬가지예요. 자,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물론 저는 한 종목에 몰빵하는 투자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지만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인터넷 관련주들 그리고 2차전지 이렇게 성장성을 겸비하고 있고 또 산업 자체가 구조적인 성장을 보이는 경우에는 한두 종목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모아가는 전략으로서 지금처럼 주가가 하락세를 보일 때 그리고 약세를 보일 때 그런 구간에 모아가기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진행되었던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까지는 메모리 시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내년도 하반기에나 돼야지 상황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내년까지도 시장이 좋지 못하겠구나.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주가가 상승했나요? 아니면 지금보다 실적이 조금 더 부진했을 때, 정확하게 1년 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선반영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삼성전자라든지 성장주, 다른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에 주가가 선행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도 힘들겠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자, 내년도 하반기가 된다면 상황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2022년 6월부터 빨라야 내년 6월부터는 시장이 조금은 우호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선행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이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가 된다면 개선될 수 있겠다. 그런 심리가 빠르면 내년 초에는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예측할 때 언제부터 좋아질 수 있는지 그 점을 먼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항상 주가는 6개월 정도 선행적으로 움직이니까 언제쯤부터 시장이 돌아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투자에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 지금 촬영 시점에 0.8%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하락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또 작년에 이런 구간, 항상 시선과 이목이 집중이 될 때 그런 구간에 우리는 매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장기 투자도 마찬가지고 단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급등이 나오는 자리, 그런 자리는 언제나 위험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처럼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지만 성장성을 갖추고 있고 또 내년 하반기부터 업황이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빠르면 내년 초부터는 주가에 반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이 되기 전에 기회가 될 때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으로서 접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중이 높아서 추가 매수하기가 꺼려진다면 충분히 관망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중이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저는 터닝포인트가 내년 상반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꽤나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 시점을 맞추는 것은 솔직히 신의 영역이겠죠. 너무 정확한 시점을 맞추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추세가 언제쯤부터 돌아설 것이다.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종목을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마지막 날인데 종합주가지수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21선을 무너뜨리지 않은 만큼 11월 첫날부터는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